강부총설학원 원장 김시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해입니다. 강부총설학원에서 개발을 주도했고 전 지점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키트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사실상 동일한 등급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확인이 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풀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외에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기질에 따라서 학습의 방향, 학습의 방식이 다소 다르게 코칭이 돼야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도하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서 진단 키트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죠. 학생들은 사실상 달걀로 비유하자 그러면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보게 되면 사실 많이 달라요. 그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보자면 저희가 다른 체형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한 형태의 옷을 입혔을 때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불편함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만든 것이 진단 키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마다 다 각양각색인데 표준화된 교육 안에서 사실상 다소 불편한 그리고 심각한 학습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진단 키트의 도입은 매우 절실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키트 도입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상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은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갑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능, IQ로 보통 표본이 되는 동일한 지능을 가진 학생이라 하더라도 어휘력부터 추론 능력까지 세부 영역에서는 다른 성취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어떤 2등급, 1등급, 3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으로 표현되는 이 점수를 동일한 등급 학생을 묶어놨다 하더라도 세부 단원에 있어서는 사실상 많은 성취도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때는 학생마다 동일한 지능과 동일한 등급 그 외에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사실상 학습하는 방향이 똑같을 수가 없죠. 개개인마다 성질이 있으니 그 성질에 맞는 적합한 학습 방식은 다르게 코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표준화된 교육 체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이 부분을 해소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 키트에 대한 도입을 고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 3등급을 받은 A 학생과 B 학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법부터 해서 독서, 과학 파트까지 저희가 사실상 한 과목 안에 다양한 단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 그리고 독서, 화작 또는 언어 매체, 언매라고 하는 이 큰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대단원별로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안에서 동일하게 평균에 수렴하는 극히 일부의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의 경우라면 각각의 단원별로 해서 성취도가 다르죠. 이 학생들을 동일한 성적이라고 묶어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 동일한 3등급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수부터 해서 통계까지 학생들의 성취도는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 수능에 대해서 몰입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가 적고 최저 학력을 맞추면서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재수를 시작한 이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문제로 인지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그래서 지식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진단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성취도에 대한 진단, 이 부분을 진단 키트 LMAT라고 하는 학습 진단 키트 한 종류로서 제가 진단해 드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의 학습 성향,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과 학생들은 그냥 그렇게 보통 추상적인 그리고 아니면 일반적인 모습에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학습 성향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일단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학습자의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공부했느냐,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학교를 다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학원을 또 다녔었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그러면 인강이라고 하는 부분, 자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살펴보는 것이 전략담임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실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프로필 생성하는데, 당연히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렀던 수능 또는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시험, 그리고 학생부 기록은 당연히 기초자료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 외에 진단키트 두 종류하고 담임선생님의 상담 내용이 결합이 되면 개인별 프로필이 생성이 돼요. 개인 프로필 생성한 이유는 두 번째 단계로서의 처방 때문입니다. 이 학생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수업을 하나하나 맞춰서 설계해 드려요. 다른 학원하고 다른 것은 막연히 학생들이 정해진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마음대로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으신 전략담임 선생님께서 초개인화라고 하는 1:1 맞춤형 수업을 설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수업을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업 설계한 내용 또는 학습 코칭한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4주 또는 8주 단위로 수업을 이제 변경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학생들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이제 편중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연중 내내 진행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저희가 학습을 설계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 키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진단 키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개요부터 볼게요. LMAT라고 하는 것은 성취도 진단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점 중심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등등의 어떤 모의고사 형태의 총점 중심의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세부 단원의 성취도를 좀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테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진단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세 과목을 만들어 놨는데요. 추후에는 사탐 또는 과탐까지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각 과목별로 보시게 되면 등급을 묶어서 몇 등급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대단원별로 했을 때 이 학생이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을 정밀하게 쪼개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결과지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인 성적표, 그리고 지금 진단에서 나온 결과, 이 두 가지를 반영하여 학습 스타일을 개인마다 다르게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변화값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업 구성도 변화가 됩니다. 1년에 3번, 첫 번째는 이제 최초로 학원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는 이제 6평 전후로, 세 번째는 9평 전후로 해서 1년에 총 3번 정도 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LMAT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LMAT라고 하는 성취도 진단 키트는 타입 A, 한 과목의 여러 영역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의료용으로 비교하게 되면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LMAT 안에 있는 타입 A 유형이고요. 타입 B는 한 과목의 특정 영역을 정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비교하게 되면 CT 촬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험 문항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타입 A와 타입 B 두 종류로 정밀하게 여러분들의 단원별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LMTI라고 하는 성향 진단 키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고유한 기질, 심리,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총 1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요. 이 16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죠. 하지만 대부분 이 16개 유형 안에 다 들어오게 되고요.
추가적인 특이사항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서 별도로 상담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해드릴 거예요. 16개의 학습 유형의 기준점 좌표가 있습니다. 정서적 민감부터 해서 자기 중심으로 또는 타인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하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좌표 4개를 삼고요. 이 4개를 기준으로 16가지 유형으로 학생들의 성향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6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에 맞춰서 학습 설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양, 자습의 양,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어떤 좌표를 활용하여 이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방식이 제공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16개의 유형 중에서 TIHS라고 하는 유형으로 분류됐을 때는 이와 같은 사고의 특징, 학습의 성향, 그리고 저희 필요한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단키트 LMTI는 이미 강북청솔학원 그리고 청솔 여러 지점에서 이미 시행이 되었었고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그런 키트로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시중에는 MBTI라든지 LMSTI라든지 아니면 EBS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재수생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좌표를 설정하고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수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나의 특징을 잡아줄 수 있는 학습 성향 진단 키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 키트의 적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단 키트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진단 키트 검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진단 키트가 성적을 막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진단 키트는 5등급 학생을 1등급 학생으로 바꿀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단 키트가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청솔학원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정밀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 내용에 따라서 맞춤형 수업을 설계해 드리고 그 뒤에 후속으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점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죠. 진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들어왔을 때는 공인 성적표와 학생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 성적표와 학생부 기록 외에 LMAT라고 하는 학습 성취도 진단 키트로 여러분들의 학습적인 편중도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성향 진단 키트 LMTI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진단 내용이 전략 단임을 통해서 분석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개인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진단 키트의 활용 지점은 바로 이 구역, 내가 수업을 듣던 어떤 공부 형태를 진행하던 최초의 정밀한 나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단 키트의 활용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진단 키트로서 본인의 어떤 좌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된 뒤에는 전략단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짜주게 되는데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든 성취도든 다 반영하지만 전략단 선생님께서 같이 고민하실 거예요. 선택 수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막 수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과목의 수업으로 편중도를 잘 조정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4과목 또는 5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표를 설정하는 이 구역에 있어서 과목 설정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스스로 설계하기 쉽진 않죠. 그래서 전략단 선생님께서 같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수업,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강사분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컨텐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자습할 때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관리 선생님께서 항상 상주에 계시는 라이브러리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공부하게 되죠. 이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규 교재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기별로 다 다른 콘텐츠가 있고요. 테마별로도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난이도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킬러 모의사까지 해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컨텐츠에 대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이 임의로 혼자 알아 선택하기는 쉽지가 않죠. 굉장히 많은 컨텐츠 중에서 나에게 최적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라이브러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까지도 전략단 선생님께서 전체 다 조율해 주신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처방이 나오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성장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전략단 선생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한다는 겁니다. 최초에 개인 프로필이 생성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학습 로드맵, 당연히 진단키트 기반의 로드맵을 만들어 드린다는 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입시와 관련돼서는 입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수, 이 점수는 수능 점수 외에 내신 또는 학생부 기타 기록이 있는 학생부 전체의 점수들을 가지고 입시에 대한 로드맵을 짜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깊지 않도록 저희가 알아서 설계해 드릴 테니까 염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생활관리죠. 이 생활관리도 학생마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을 짜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관찰한 결과,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성향,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배치, 이런 걸 다 담아서 생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주 7일 관리라 그래서 측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라고 써드렸는데, 저희가 그냥 앉아서 그냥 선생님이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 다 확인합니다. 그 상태에서 주말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키트가 적용되는 과정 살펴봤죠. 그래서 분석 설계하는 부분 활용부터 해가지고요, 실제로 적용돼서 나의 수업이 만들어지는 처방까지, 그러면 마지막에 선생님과 더불어서 성장 스토리를 이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강북중설 학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